안녕하세요, 군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차를 배우고 있는 그 차실에서 이제 방송 촬영을 하게 됐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차 선생님한테 미리 양해를 좀 구해서 이렇게 촬영을 차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네, 목소리만 출연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지금 날씨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장마 기간이 보통보다 좀 많이 길기도 하고요. 어제 보니까 또 부산에 물난리가 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비 피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아무쪼록 이렇게 장마가 또 잘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차가 무슨 차였죠? 차 이름 까먹었어요. 네. 청심호룡이라는 대만 청차거든요. 청차를 한번 마셔볼 건데 네네. 차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대만차입니다. 대만차고 제가 이렇게 청차를 평소에 좋아하기도 했고 제가 선생님께 방송 촬영을 좀 양해를 구했더니 선생님께서 또 최상 등급의 청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차 한번 마셔보면서 또 선생님한테 차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네. 지금 마실 차는 그 대만 아리산 지역에서 나온 주로차라고 하는 차인데, 네. 그 아리산 가리시라는 가의시라는 가을시. 동네에서 이제 죽기현, 그래서 이제 석포지구라는 이제 곳에서 나오는 이제 그 정신모룡차이고, 이게 그러면 이제 이 대만에서도 신흥차고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차는 네네. 신흥 고산 지역에서 나온 차. 그래서 아까 그 표지는 보셨고 네네. 그 차들 한번 차. 보십시오. 네. 겉잎을. 아까 전에 제가 그 포장된 겉모습은 보여드렸고요. 차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차 잎이 이렇게 뚫뚫 말려 있는데 아마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이렇게 우리면 차 잎이 다 이렇게 또 펴지는 모습을 또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의 양은 보통 우리 아주 편안하게 그냥 물 100g에 네네. 물 100cc에 차 1g 정도. 우리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에서 2.5g 정도에서 한 200에서 250cc 정도에 네네. 이제 물을 넣죠. 그러면 청심오룡이나 이렇게 청차 같은 경우에도 그와 비슷하게 차의 양과 물의 양을 보면 되지만, 일단 차는 그람 수도 중요하고 물의 온도, 시간 다 중요하지만 많이 우려봐야 돼요. 첫 번째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쌀을 사왔어. 네. 그러면 뭐 똑같이 뭐 이승지구 차든 어디 차든지 쌀을 사가지고 오면은 처음 이렇게 탁 뜯었을 때 그 차를 밥을 하면 엄마들이 대체 한 50%는 실패를 해요. 밥이 조금 질다든가 조금 되다든가 실패를 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할수록 이제 불의 양이 딱 맞아지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같은 지역에 나와서도 또 보관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산지에서는 똑같이 보관을 했지만 이렇게 배포가 되고 나서는 각자의 보관 방법이 다 다르죠. 네. 지역도 다르고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뜯지 않은 그 차라도 그 이제 그 지역이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뭐 습한지 건조한지 거기에 따라서 차가 아주 미세하게, 차는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미세하게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기본적인 차의 양, 물의 양, 시간은 있지만 어쨌든 차를 많이 우려봐야 정말 차를 맛있게 우려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청신모룡 같은 청차 같은 종류도 우리가 녹차 같은 경우에는 물의 온도가 좀 낮아야 된다고 했죠. 네네. 낮아야 되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흑차, 보이차는 물의 온도가 뜨거워야 된다고 했죠. 홍차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이제 이 청차 같은 경우도 물의 온도가 뜨거워야 되지만 물이 펄펄 끓는 우리 그 커피포트에서 물의 온도가 끓는 게 95도에서부터 정점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100도씨에서 물이 끓는다고 하지만 네. 약 한 95도가 되면 물이 이제 많이 끓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살짝 낮아진 온도, 굳이 온도를 따지자면 90도 정도. 예, 그 정도에서 정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를 우리게 되는데, 차를 처음 우릴 때는 세차를 꼭 한번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찻잎이 딱 잠길 정도만 네.
찻잎이 딱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서 빠르게 빠르게 한번 이제 세차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일단 차가 아무리 요즘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혹시나 모를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 다 씻어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찻잎이 물에 한번 젖으면 살짝 붓게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깊은 맛이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는 꼭 한번 세차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차의 상태에 따라서 숙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두 번, 세 번까지 차를 씻어낼 수도 있고, 그러면 찻잎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세차하는 거는 세차 횟수는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세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번 정도 세차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청차를 괴한배를 이용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괴한배를 거의 생활화하다시피 해서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차를 우리다 보면은 괴한배가 저는 편하고 좋더라고요. 차 색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 네. 차 오리나 색을 보면 이 색을 보면 발효도라든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 정도 색이라 하면 우리가 청차 발효도라 하면 보통 20%에서 75%, 70%까지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는 한 40% 정도. 그러면 우려진 차 색만 봐도 차의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차를 음자를 많이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처음 우린 겁니다. 네. 세차를 한 번 하고 처음 우린 차인데 맛을 한번 보시죠. 찻잔이 들 때는 그저 두 손, 우리가 한국 차에서는 이렇게 들지를 들고 받쳐서 안 쓰면 네. 오른손 왼손은 상관없죠. 그런데 오늘 요즘은 다 이제 양손잡이들이 많아서 오른손으로 마셔야 된다, 왼손으로 마셔야 된다, 그러한 규정은 없지만 네네. 자기 편한 쪽으로 마시면 되지만 우리가 이제 행달을 하다 보면 왼손잡이 할 선생님들이 조금 힘들어 하셔요. 아무래도. 예, 그래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마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네. 오른손을 좀 사용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양손잡이는 아는데 네. 왼손으로 마시고 오른손으로 마시고 이런 거라서 혹시나 음. 왼손으로 마시면 안 된다는 건 없어요, 선생님. 안 된다는 건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 중국차라든가 또 이제 한국차라든가 행달을 하면 이게 양손을 쓰시는 분, 특히 왼손잡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셔요. 모든 게 거꾸로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굳이 양손을 다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가능하면 오른손으로 드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향이 너무 이게 청량감이 확 돌죠. 네네. 예, 이게 이제 오룡차의 특징이기도 한데 오룡차도 이 발효도가 낮은 것들은 또 특히 중국 암차 같은 경우에는 묵직한 그래서 그런 향이라든가 맛이라든가 깊은 맛이 나지만 이런 이제 가벼운 차들은 이 청량감이 굉장히 입 안을 기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날씨가 이렇게 계속 장마에 비에 또 우울한 소식이 이럴 때는 이렇게 차를 마시면 청량감이 있는 차를 마시면 기분이 우리가 입도 환해지지만 우리 마음도 정말 밝아지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시면 눈앞이 환해지는 것도 느끼시죠, 그죠. 이거는 처음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를 제가 이제 한 번 따로따로 이렇게 생긴 차를 우려내는 거는 처음 우렸을 때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렸을 때의 차 맛이 조금씩 변화되는 게 느껴져요. 그것을 우리가 응다의 목적이 그거죠. 우리가 품평을 한다고 하죠. 네. 품평을 할 때도 그 차의 맛, 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세심하게 우리가 다 느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음자 시간에 차를 마시면서 솔직히 품평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차가 한 모금이 내 몸에, 내 입에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이 어떤지 그거는 조금 느끼면서 차를 접하면 굳이 차 공부라는 그 목적을 두지 않더라도 그것이 습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 것이 되어 있겠죠. 아무래도 이 처음 우린 건데도 향도 좋고 보통 이렇게 두 번, 세 번째 우리면 제일 이제 차맛이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최상 등급이다 보니까 첫 번째 우렸는데도 향도 좋고 맛이 막 입안에서 계속 이렇게 이게 청량감이 돈다 해야 되나? 예, 이게 또 선생님 조금 예민하신 선생님들은
얘가 처음 딱 한 모금을 마셨을 적에 네. 입 안에 뭐 어떻게 표현을 하면 쌤들이 잘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점성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초류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먹으면 입안에 뭔가 막이 살짝 이제 이렇게 덮여지는 네. 그러한 것을 살짝 느낄 수가 있어요, 얘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펙틴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네. 그러면서 이제 펙틴 성분이 많은 차의 종류일수록 이 점성감이 입에서 도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또 찻잎 자체에서 품종이 네. 또 이제 고산차 지구고 하다 보니까 이 펙틴감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차를 우리고 나서 이제 찻잎을 우린 후에 찻잎을 보면은 찻잎도 굉장히 크고 네. 이 차의 가지라고 하죠. 그죠? 네. 가지까지도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차를 또 마시면 네. 그거 두 번째 우린 건데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요거 색깔이 첫 번째 하고는 또 확 색깔이 확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요걸 또 마셔보면 또 아마 맛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펙틴 성분을 얘기했는데 네. 그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 하면 우리가 커피 마시면서 님 이 커피는 진짜 바디감이 막 입안에서 돌아요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커피도 있죠, 그죠? 네. 그렇듯이 이 지금 얘가 이제 주로 차라는 이 차는 이 바디감이 굉장히 좋아요. 입안에 감기는 맛이. 네. 그죠? 이래서 이제 이게 이제 또 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포만감이 좋다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에 대한 품평 이거는 각자마다 조금씩 느끼는 게 다 다르겠죠 분명히. 네. 그리고 이제 책에도 어떠한 이제 자료집 같은 데도 보면 이 차는 이러한 맛이 나고 이러한 색이고 이러한 향이 난다 하고 이제 고정적으로 다 못 박아서 나온 것들이 많지만 그것도 다 물론 아주 이제 숙련된 분들이 그렇게 이제 다 정해놓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또 느낌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글로 써져 있는 그 색이라든가 향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게 100%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네네네. 없겠죠. 그거는 각자마다 다 다른 거예요. 개인 그죠? 기호가 있어서. 예, 네. 우리 밥도 왜 진밥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좀 꼬들밥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듯이 네네. 차 역시도 그런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지금 아무리 이게 뭐 최상급의 차입니다 하지만 또 각자 여기는 지금 선생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10분이 계신다. 그 10분이 다 좋을 수도 있고 네. 한두 분이 선생님 저는 이 향이 때문에 차가 싫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네네네. 그래서 무엇이 정말 좋다 나쁘다는 쉽게 말로 할 수가 없겠죠. 그냥 제가 마셔서 좋은 차는 좋다고 표현하면 그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는 이것도 제 의견입니다. 네. 향이 너무 저는 이 향이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청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효도가 높은 차를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또 그때 이제 이렇게 이제 저의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청량감이 도는 차를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몸이 이 차를 좋아하고 이제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보통 이 청량감이 있는 차들은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찌리한 냄새가 난다, 찌리한 향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찌리한 향이라는 말에 사실 조금 살짝의 이게 뭐 충격이라고 하면 또 말이 좀 안 어울리게 조금 놀라기는 했었었는데 이렇게 사람마다 마시는 분들마다 입맛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또 제가 이렇게 또 한 번씩 이렇게 놀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는 지금 마시는 이 증시 모룡도 주로 차는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차를 발효도가 낮은 청차를 들었더니 약간 특이한 향이 납니다, 맛이 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입맛이 다양하구나, 다 너무나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차를 하면 할수록 네네.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또 저 선생님이 저렇게 하면 그런가 이랬었는데 제가 이제 자꾸 마시고 또 마시고 평가해보고 평가하고 하면서 정말 많이 다르고 다양하구나 하고 또 이제 제가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마시는데 아까 첫 번째와는 다시 너무 네네네. 다르죠? 색깔, 색도 수색도 다르고 예. 향도 더 진해졌고요. 예. 맛도 좀 더 진해진 것 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계란배에 넣고 처음 차를 세차했을 때 찬입을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았는데 제가 그거를 또 놓쳤네요. 제가 요거 따르고 네네. 세 번째인데 이 찬입은 이 차는 우리고 따를 때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거의 다 똑똑똑똑 떨어질 때까지 차를 다 따루어야 돼요. 그래서 뭐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마실 건데 하고 차를 남겨두면은 이 차는 너무나 예민한 거라서 물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안에서 또 차가 우러나와져 있겠죠. 네. 그러면 거기다가 또 세모를 보면 맛이 섞여버려요. 그래서 제 맛이 나지를 않아요, 선생님. 아까 그 차를 요거 3번 우려는 잎인데 그냥 이렇게 뜨겁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지금 처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이게 우리 세 번째 우리고 나서 남은 찻잎이거든요. 엄청나게 찻잎이 아까 서졌죠. 처음 예, 처음 겉잎을 보셨을 때. 겉잎하고 완전 다른데 그냥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만.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 번째인데. 아, 세 한번 번째. 드셔보세요, 음. 선생님. 그리고 지금 아까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마시면 저는 입안에서 이게 이렇게 살짝의 그래서 단맛과 또 펙틴 성분과 그 아까 펙틴이라는 거 제가 얘기했다시피 점성감이 돈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 약간의 점성감도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한 모금을 딱 마셨을 때 여러 가지 맛이 층층이 나는 걸 느끼거든요. 저는 지금 입안에서 아까 두 번째부터 느끼고 차를 입에 넣어서 선생님 바로 꼴깍 넘기지 말고 입안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굴려보세요. 그 굴려보면 거기에 이제 뭐 점성감도 느껴지고 이렇게 바디감도 느껴지고 또 이제 층차감도 살짝 느껴지는 게 층차감이라고 우리 왜 계단 올라가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도 느껴져요. 그래서 이 층차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분병하시는 분들이 영어로 이제 레이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링을 하면 우리는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냥 제가 느낀 대로 그냥 뭔가 층이 나는 것 같다.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입안에 차가 있는데 그러한 단계가 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선생님. 그것들이. 그래서 이 차는 참 편하게 마시면 너무나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이제 그 음료고 네네.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생각해가면서 느껴가면서 마시면 이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차라는 것이. 아직도 비가 와가지고 네. 지금 며칠째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비는 오는데 다행히 대구는 크게 이렇게 비가 부산만큼 이렇게 한 번에 팍 쏟아지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대구도 팍 쏟아지면 아마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구는 지금까지 물난리가 크게 난 적이 없어서 정비가 다른 곳보다 아마 안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오기는 총량으로 보면 많이 왔는데도 이게 갑자기 한 번에 팍 쏟아지진 않아서 아직까지는 대구는 괜찮은 편입니다. 네. 제 아들이 부산에 있는데 네. 제가 어제 이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답니다. 그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29인데 엄마 29년 만에 내가 이런 비는 처음 봤어요. 정말 뭐 우리 대구에서 비가 많이 오면 양동이를 퍼붓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양동이가 아니고 물탱크가 쏟아지는 느낌이고 그렇게요? 예, 물탱크가 쏟아지는 느낌이고 또 우리 아들이 있는 곳은 또 다행히 이제 뭐 지대가 조금 높은 지역이고 회사도 저기라서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바닥에 물이 우리 발목 이상 네네. 그저 이 종아리 무릎하고 뭐그 장단지라고 하는 어디라 그러죠? 그것뿐까지 물이 그냥 질퍽질퍽 그렇게 다녔대요. 그렇게 다니고 정말 무섭게 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비를 처음 봤대요. 그래서 비가 정말 심각하게 많이 왔나 봐요. 그래서 우리 대구는 참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또
피로 요번에 피로 또 잘못되신 분도 있고 해서 또 마음도 아프고 그죠. 지금 며칠째 비가 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비는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차 마시니까 또 운치가 있고 좋긴 한데. 참 선생님, 네. 참 사람의 마음을 이 차는 여러분들 뭐 스님도 그렇고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처음 시작했을 때는 차를 마시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많고 저도 참 의아해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차는 선과 차를 뗄 수가 없다고 그랬죠. 네네. 그죠? 그래서 이 차는 우리가 이제 선에, 참선에, 요즘 유행하는 명상에, 바탕에. 그래서 우리가 행다도 참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체가 명상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지금은 우리가 기호음료로 이렇게 뭐 차 맛이 어때 하고 이렇게 품평을 하면서 이렇게 마시고 있지만 그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제가 스님한테도 바라는 건 항상 얘기하지만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차를 마시면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러한 차인이 되면 차를 하는 사람이면 네. 좋겠죠. 네. 자, 그러면 차를 우리가 지금 네. 4번 마셨는데 네네. 일단은 마시고 제가 찻잎을 한번 네. 그 확실히 그 세 번째까지는 정말 향도 괜찮고 맛이 이제 살아 있었는데 지금 요거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부터는 향하고 맛이 살짝 세 번째보다 약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겉잎을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잎을 한번 보여드리면 아까 그 똘똘똘똘 말려있던 잎이 청심오룡의 특징은 뭐냐면 이 찻잎이에요. 이렇게 줄기하고 전부 다 이렇게 이 청심오룡을 보면 이 잎이 네. 아직 길쭉하죠. 네네네네. 그죠? 이건 뭐라고 길쭉하고 그리고 이 맥이 네. 선생님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맥이 선명해요. 여기가 이렇게. 가운데 맥이요. 예. 이제 찻잎은 다 이렇게 맥이 다 있지만 네네네. 이 청심오룡은 다른 품종에 비해서 더 선명하고 그리고 옆에 이 작은 맥이 거의 다 45도로 되어 있어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자세하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그것이 청심오룡의 특징입니다. 저기 한번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찻잎이- 찻잎 가운데 맥이 굉장히 뚜렷하게 모든 찻잎은 네. 모든 찻잎의 나와 있고. 품종에 상관없이 찻잎의 특징은 네네. 잎이 이렇게 이제 다 이제 톱니바퀴가 네, 있고, 톱니바퀴가 있고. 중간에 이제 맥이 다 맥이 다 있지만 이 청심오룡은 다른 품종에 비해서 네네. 더 맥이 아주 선명하고 네네. 옆에 가장자리에 있는 맥들이 있지 각도로 따지자면 거의 다 45도. 선생님 보시면 거의 네네, 45도로 45도. 일정할 거예요. 네네네. 그것이 청심오룡의 청심오룡 품종의 네네. 특징이라고 할 수 이게 있습니다. 좀 신기한 게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예, 제가 조그맣고 말려 있었는데 예. 네, 여러분 차 이렇게 우리면 잎이 이렇게 줄기부터 시작해서 줄기 이렇게 잎이 3개 붙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잎이 커집니다. 네. 정말 신기하네요. 요것이 네네. 여러분 보시면 요렇게 찻잎이 요렇게 처음에 있었는데 우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한 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포유하는 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센 잎들이 줄기들이 네. 다 말려 들어가 가지고 맞아요. 이 줄기도 네. 굉장히 세거든요. 교수님, 네네. 이 청심오룡을 한번 마셔봤습니다. 이거 지금 4번밖에 안 됐지만 더 우려도 되거든요, 집에서는. 네네네. 더 이렇게 드셔도 되고. 근데 확실히 쌤, 4번째까지 가니까 맛이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살짝 그런 느낌이 들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못 마시겠다 정도까지 그거는 가는데 절대 아니죠, 선생님. 네.
그러니까 세 번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살짝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네, 차 맛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 한 5-6번까지는 우려 드셔요. 우려 드시고 우리는 이제 응달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맛을 알기 위해서 저는 한 4번 정도 우리면 차를 더 안 우리지만 네네. 댁에서는 집에서는 더 우려 드셔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오늘 이 차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리산에서 나온 주로차라고 합니다. 주로차. 네, 아리산 가위시 주기현 석포지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의 신흥 부산 차구에서 나온 정심 오룡의 품종으로 만든 주로차. 그래서 이제 이 차는 이제 찻잎이 특징이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오룡차, 그죠? 네. 중국에서도 오룡차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 거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또 다른 청차 찻잎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공부가 조금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청심오룡이라는 청차를 한번 저희 선생님하고 마셔봤는데, 좀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 차는 그리고 차는 선생님 항상 말씀하시지만, 많이 접해봐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론적으로 많이 알기보다, 그냥 뭐 이론적으로도 기본적인 건 알아야 하지만, 이렇게 많이 접해보고 많이 우려봐야 맛있는 차를 우릴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 배우러 제가 올 때마다 항상 뭐 좋은 차 이렇게 계속 우려서 주시면서 이제 차 마시면서 차에 대해서 이런 공부도 하고 또 이 차에 대해 설명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 배우는데 시간이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절대로 되진 않을 거고 좀 길게 보고 뭐 차 하시는 분들 뭐 30년 40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렇게 차를 계속 방송도 하고 이어가면서 좀 길게 오랫동안 배워서 이제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좀 들면 차 생활을 좀 알고 즐길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만 청심오룡이라는 차를 한번 마셔봤고요.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차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차를 마시면서 얘기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라이브 스트리밍 하려면 아직 멀었더라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